안녕하세요. 평촌 서울나우병원에서 관절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박종현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형을 보고 우리가 어깨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좀 먼저 이해를 하고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팔뼈가 이렇게 있어요. 팔뼈가 있고 이 견갑골이 있죠. 이 두 개가 만나서 어깨 관절이 됩니다. 이 팔을 움직일 때 우리 남자도 운동하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근육 있죠. 겉에 이렇게 삼각근이 있습니다. 겉에 삼각근이 있고, 삼각근이 이 팔을 위로 이렇게 당기는 역할을 해요. 당기는 역할을 하고, 이 회전근개는 그 삼각근 안에서 이게 회전근개인데, 물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이 머리 부위를 눌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머리 부위를 눌러주면서 삼각근이 수축하니까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릴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삼각근은 이제 근육 덩어리들인데, 회전근개는 이 소개가 안에가 근육이고, 여기 이렇게 뼈에 붙는 부위가 근육이 아니라 힘줄로 바뀌어서 뼈에 붙어요. 이런 특성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근육들은 혈액 공급이 좋으니까 어떤 재생 같은 게 잘 이루어지는데, 힘줄 같은 건 혈액 공급이 안 되고, 특히 회전근개 뼈에 붙는 부위 근처에서 혈액 공급이 거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생 같은 게 잘 안 이루어지고, 나이 들면서 이 삼각근이랑 회전근개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삼각근이 이렇게 수축할 때 회전근개 효과적으로 못 눌러주니까 자꾸 이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이제 이게 부딪히는데 여기는 혈액 공급이 안 돼서 재생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미세한 손상들이 누적되다 보면 이제 유관적인 파열로도 진행이 되는 거죠.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뼈랑 뼈 사이에서 지나가는 힘줄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증상은 사실은 어깨 통증이,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게 회전근개 파열이다 얘기할 수가 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전근개 파열이 많이 진행이 되면 힘이 약해지는데, 통증이 심한 경우에도 이제 힘이 약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회전근개에 사실 여기에 붙는 건데, 이런데 회전근개 아플 때 이런 데도 다 아프거든요. 그래서 어떤 증상을 가지고 이건 회전근개 파열이고 이 정도는 회전근개 파열이 아니다라고 이제 감별하는 건 쉽지가 않은데, 40대 중반 이후에서 내가 어깨 이쪽에 통증이 좀 지속되고, 특히 이쪽에 어깨 앞쪽에 여기 통증이 좀 지속된다고 하면 회전근개 파열이 나한테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 정도를 알고 계시는 게 현실적으로는 더 중요한 것 같고, 딱 이렇게 되면 회전근개 파열이다 라고 이제 알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사실 이제 많이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가로그를 딱 정확하게 감별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십견이라는 거는 관절 안에 염증이 생기면서 관절막들이 쪼그라드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경우에는 내가 심하면 이제 여기 이상 어느 이상 안 올라가고 이렇게 가동 범위가 명확하게 제한이 됩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그 자체로서는 내가 운동 범위가 제한이 되진 않아요. 이제 끝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전형적인 경우에 나는 범위가 다 되는데 이렇게 내리는데 그 중간에서 통증이 심하다, 이제 그런 것들은 오십견보다는 회전근개 파열을 시사를 하는 거고요. 나는 범위가 정상적으로 되는데 이제 이런 동작에서 이렇게 힘을 써서 하면 어깨 앞쪽이 아프다, 그런 것도 회전근개 파열을 시사하는 증상이긴 합니다. 그런데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경우에도 가동 범위가 좀 줄어 있는 경우가 있고, 50견인 경우에도 회전근개 파열은 아니지만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자가로 이거를 딱 감별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의사들도 저희들도 진찰을 하면서 이분은 50견인 것 같다, 이분은 회전근개 파열인 것 같다, 어느 정도는 감별이 가능하지만 많은 경우에 영상검사에 의존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깨 통증이 어느 이상 지속될 때는 내가 50견처럼 흔하게 내가 스트레칭해서 낫는 병도 있지만,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질환도 40대 이후에는 나한테 올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통증이 좀 지속되는 경우, 그런 경우 병원에서 전문의 진료를 좀 받아야겠다는 걸 본인이 아시는 거, 내가 다치지 않아도 파열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아시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외래에서 동아줄을 예를 들어요. 여기 보면 동아줄처럼 이렇게 돼 있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 싸고 있긴 한데, 우리가 동아줄이 이렇게 가요. 동아줄이 이렇게 가는데 막 너덜너덜해요. 너덜너덜한데 쭉 다 이어져 있어요. 그럼 그거 더 쓴다고 더 망가지지 않겠죠. 그걸 가지고 아껴서 쓰는 방법을 생각해야 될 거고요. 동아줄이 이렇게 가는데 중간에 한 절반 정도 끊어져 있어요. 그럼 지금 나머지 절반 가지고 지금은 쓸 수 있지만 이거 계속 쓰면 더 끊어질 겁니다. 이거는 지금은 쓸 수 있어도 묶어야죠. 우리가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그 용어 안에는 그냥 퇴행성 변화는 막 심해도 다 이어져 있고, 그런 것도 일종의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말 어느 이상 파열되어 있고 일부분이 붙어서 내가 어깨를 지금 쓰고 있는 그런 파열도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개를 좀 구분 지어서 회전근개 파열이 병원에 갔을 때 아직 심하지 않은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 그러면 나는 굳이 그걸 파열이라는 용어에 집착하지 말고 힘줄에 좀 퇴행성 변화가 있구나. 이걸 가지고 아껴서 써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경우는 치료 자체가 통증을 조절하는 겁니다. 약물 치료하고 물리치료나 체외충격파하고 필요한 경우는 주사 맞고, 단 이제 어깨 이런 경우 맞는 주사는 다 스테로이드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자주 맞는 건 피하시라고 그래요. 너무 자주 맞는 게 힘줄의 퇴행성 면을 더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동일부에 1년에 3, 4회 이내로 너무 아플 때만 맞으시라고 하고, 항상 회전근개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아프면 무의식적으로 아픈 동작 피해서 움직이다 보면 어깨가 가동 범위가 줄어서 더 아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문제가 있을 때도 내가 적절하게 스트레칭은 꼭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아까 그 원리를 생각하시면, 우리가 근력 운동, 회전근개가 안 좋을 때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삼각근이 더 강화되면 힘줄이 더 부딪히거든요. 무릎이나 허리처럼 어깨도 아플 때 근력 운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인데, 어깨는 절대 아닙니다. 어깨가 아플 때 푸시업이나 각종 아령 같은 거 운동하시면 회전근개 파열이 더 심해져요. 웨이트 많이 하시는 분들일수록 회전근개는 더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아플 때는 웨이트는 피하고 스트레칭은 항상 해야 된다. 이거 꼭 알고 계시고, 그 이후에 통증 조절하는 치료는 병원에서 나의 상태에 맞춰서 적절히 치료하는 거. 마지막으로 아끼셔야죠. 이제 결국엔 이게 힘줄이 혈액 공급이 안 돼서 퇴행성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깨가 안 좋을 땐 좀 아끼시는 건 필요합니다. 아끼시는 건 필요한데, 제가 왜 더 강조하는 건, 우리가 너무 또 아끼는 것만 강조하다 보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가장 강조하는 게, 아파도 스트레칭을 해야 회전근개 문제 플러스로 가동 범위가 줄어서 생기는 통증은 막을 수 있다. 두 번째로, 다른 관절과 다르게 어깨가 아플 때는 뭐 푸시업을 한다든지 턱걸이를 한다든지 아령을 한다든지 그런 근력 운동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안 좋다. 실제로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것들을 꼭 염두에 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건 아까 동아줄을 예를 들어서 너덜너덜할 때 하는 얘기고, 어느 이상 끊어지면 우리가 어깨를 쓸 때마다 점점 파열은 진행이 되고요. 그 힘줄이 이제 어느 이상 말려 들어가면 사실은 그때 수술적인 치료를 했을 때는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학적으로 전체 두께의 50% 이상 파열된 부분이 있으면 이 병변은 진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변일 때는, 물론 내가 도저히 사정이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이상 끊어졌을 때는 시간을 끌지 말고 오히려 빨리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 내 어깨를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전근개는 그 의학적으로 전체 두께 50% 이하의 팔은 그 상태에서 내가 최대한 아껴서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고, 전체 두께 50% 이상 파열된 부분이 있으면 그건 외과적으로 수술적으로 치료해서 봉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회전근개 파열이 외래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비수술적인 치료로 가능한 부분과 수술적인 치료를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정말 너무 차이가 나죠. 너무 차이가 나는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알고 계시고요. 수술을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들으시는 그런 정도의 회전근개 파열일 때는 나의 삶의 질이 좀 유지가 되는 범위 내에서 취미 활동 하시면서 항상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하시고, 잘못 생각하셔서 정말 근력 운동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피하자. 두 번째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들은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는 그게 물론 이제 애매하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애매하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정말 어느 이상 끊어졌을 때는 오히려 빨리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게, 실제로 수술이라는 게 회전근개 파열은 아직도 이제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다 째서 하는 게 아니라 관절 내시경으로 봉합을 하는 수술을 하는 겁니다. 수술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두려워하실 건 없고요. 물론 이제 재활치료 자체가 이제 험난하긴 하죠. 재활치료는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수술 자체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 그 사실을 좀 알고 계시고요. 본인의 상태에 맞춰서 정확한 진단 받으시고 그거에 맞춰서 적절히 치료하신다면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다 예후가 좋은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치료 잘 받으시고 통증 없는 어깨 가지고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